막 충격에 정신이 흔들렸던 특유의 음울함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 이와야 슌지만의 감성이다. 포스터 때문에 진짜 깜빡 속으셨을 것 같은데 징그러운 장면 하나 없이 잔혹한 음악 영화다 이런 생각.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찍을 생각이 없었어요. 내일 촬영을 하고 편집하고 그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외출하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봤습니다. 저번에 차가운 열대어 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지나치기에 너무 아까운 영화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리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릴리 슈슈의 모든 것 리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음악도 약간 아련하게 이런 식으로 깔아봤고 이 영화 덕분에 드뷔시라는 음악가의 음악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감상이라든가 생각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건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랑 포스터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뭔가 저는 성장 영화, 청춘, 약간의 오덕스러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 실제로 보면서도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면서도 막 충격에 막 정신이 흔들렸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영화가 이런 특유의 음울함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 왜냐면 이와야 슌지 감독의 영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름답고도 슬프면서 따뜻함이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었어요. 러브레터의 감독이잖아요. 오겐키 데스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서두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장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천천히 살펴볼 거고 주인공의 이름은 유이치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한창 사춘기일 때잖아요. 릴리 슈슈라는 가수의 팬이고 팬클럽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인물이자 주인공인 호시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유이치의 친구였어요. 과거형을 쓰는 걸 보면 현 시점에서는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만 1년의 사건 이후 비행수주를 넘어서 어떤 범죄 행각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학생이에요. 이 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시작은 유이치와 옆에 친구가 다 보이진 않는 동급생 2명과 함께 음반가게에 훔친 CD를 파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일을 마치고 가게 밖에 나와 있는 릴리 슈슈의 포스터가 그려진 어떤 나무판으로 된 설치물을 바라보다가 가게 주인이 가져가도 된다라는 말에 등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릴리 슈슈의 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는 또 유이치가 다른 음반 가게에서 릴리 슈슈의 CD를 훔치다가 걸려요. 생각해보니까 차가운 열대어랑 시작이 되게 비슷하네요. 차가운 열대에서도 딸이 마트에서 뭐 훔치다가 걸리잖아요. 그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와 다르게 학교 선생님이 대신 찾아오게 됩니다. 유이치 대신 CD 값을 지불하고 전차를 타고 같이 돌아가게 돼요. 관련 사건으로 학교에 부모님 호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로 불려오게 되는데 엄청 혼나게 되죠. 근데 그날 밤엔 더 최악이었습니다. 유이치는 지속적인 따돌림, 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날 밤에도 호시노 패거리가 밤에 불러내서 폭행을 하고 현장에서 자위행위를 강요해요. 이 장면에서 초록색으로 물든 화면은 너무나도 침울하고 불안합니다. 불안한 화면만큼이나 유이치 개인의 인간성도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유이치는 거의 시종일관 우울하고 좀 침울한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유일하게 눈빛이 반짝일 때는 릴리 슈슈의 음악을 들을 때 그리고 팬클럽에서 채팅으로 활동할 때 그 둘 뿐입니다. 유이치의 닉네임은 필리어이고요. 이제 1년 전 유이치가 중학교 입학할 때로 돌아갑니다. 이때 호시노와 유이치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위축돼 보이고 눈빛이 흔들리는 호시노, 그리고 매사에 궁금증이 많고 눈이 반짝이는 활기찬 모습의 유이치. 호시노는 전교생 대표로 입학사를 연설할 정도로 모범생이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호시노와 유이치 이 둘은 검도부에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검도부에서 가장 인기 많던 선배가 이를테면 뭐 소녀팬, 뭐 얼빠 이런 애들이 그 선배를 보려고 그 검도부에 입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유이치와 호시노에게 얘들을 좀 쫓아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여자애들을 따로 불러서 검도부를 방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하러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 되려 막 훈남인 척 한다느니 뭐 범생이 잘난 척하는 놈 뭐 이런 식으로 비수를 꽂아요. 그 여자애들이 호시노에게. 호시노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둘러싼 소문들이 엄청 과장돼 있고 비호감 이미지가 굳어가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해요. 원래 전교 7등이었는데 전교 1등으로 바뀌어 있고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그 후에 비가 오는 날 쿠노라는 여자애를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호시노가 쿠노를 굉장히 의식하는데 보아하니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오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유이치도 쿠노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장면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호시노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던 학생들과 마주치게 되는데, 호시노가 초등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호시노가 전학을 가게 됐다, 이런 사실도 같이 드러나게 돼요. 호시노의 과거와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많은 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장면이 마무리가 되고, 유이치, 호시노, 그리고 친해진 또 다른 친구 2명, 이렇게 해서 4명은 여름방학에 오키나와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중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죠. 알바할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한 게 돈을 훔치자.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지역 고딩들한테 강도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엄청 거액이 든 봉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호시노가 순식간에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서 그 봉투를 탈취를 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작전 성공인 거죠. 그 돈으로 바로 오키나와행입니다. 꽁돈으로 여행도 가고, 현지 가이드 누나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애들이 그냥 넋을 놓고 너무 좋아해요. 바다를 만끽하기도 하고, 캠코더도 하나 장만해서 여러 가지를 여행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촬영하면서 행복한 여행을 합니다. 근데 여행지에서 또 다른 여행 계획을 만나게 돼요. 도쿄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데 좀 진상입니다. 막 계속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뭐 껴달라, 합석 좀 하자, 막 도시락 축 내고, 뭐 약간 좀 해맑은데 눈치 없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너무나도 즐거운 여행이긴 하지만 호시노에게 점점 불길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밤에 해변가에 거북이가 알 낳는 거 보러 다니다가 동갈치가 날아들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갈치가 갑자기 나타나서 죽을 뻔하는 건 개오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시면은 이야기가 달라요. 입이 이런데 진짜 날카롭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어떤 오키나와에 영혼이 서려있는 섬에 헤엄을 쳐서 가려고 해보다가 물에 빠져요.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그 도쿄생이 나타나서 호시노를 구해주게 됩니다. 털복숭이 가이드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오키나와의 전설에는 사람이 7개의 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해진다. 그리고 넌 그 중에 2개를 잃어서 지금 5개가 남은 거다. 오키나와에 불길한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신이 노예서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앞에를 보니까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다들 내려서 사고 현장으로 뛰어가 보니까 그 진상 도쿄대 학생, 그 학생이 교통사고로 당해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어요. 아마 죽은 걸로 보여요. 이 땅에 불길한 것을 가지고 들어온 자는 살아서 나갈 수 없다. 훔친 돈, 호시노, 구사일생에서 호시노를 구해준 대학생, 그리고 그의 죽음. 호시노는 자신을 대신해서 그 대학생이 사망했구나 라는 식으로 어떤 엄청난 죄책감이라든가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들어왔던 그 돈에 엄청난 불길한 무언가가 씌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직감한 탓인지 요트에서 그 돈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 여행을 기점으로 호시노의 신경엔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여름방이 끝난 후에 모두가 계약해서 한반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호시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양아치한테 시비를 걸고 기절을 할 정도로 폭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를 커터칼로, 그러니까 머리통 아닙니다. 그냥 머리카락 말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커터칼로 난도질을 하고, 방과 후에는 발가벗긴 뒤에 논에서 뒹굴도록 그렇게 해요. 모두의 위에 군림하는 그런 무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력의 화살은 유이치한테 향하게 됩니다. 첫 장면에 나왔던 유이치 옆에 있던 동급생 2명은 호시노 패거리들 중에서도 서열이 낮은 하급자들인데, 속된 말로 뭐 따까리 뭐 그런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둘은 유이치의 감시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유이치한테 치다라는 여자아이를 미행하게 합니다. 치다는 호시노 패거리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영상을 촬영당해서 꼭두각시가 된 아이예요. 그리고 호시노의 관리 아래서 원조 교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시하도록 유이치를 갖다 붙인 거죠. 그 둘은 그 무엇도 도망도 치지 못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세장 안에 갇힌 그런 아이인 거죠. 치다는 유이치를 원망하면서 어설픈 주먹으로 때립니다만, 유이치는 그냥 고개를 떨구고 맞아줄 뿐입니다. 이거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둘은 친구가 돼요. 그리고 치다도 유이치의 영향을 받아서 릴리 슈슈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유이치는 그저 릴리 슈슈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에테르를 쫓기만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인데,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아이를 치유해주는 건 팬클럽에서 만난 파란 고양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유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사람은 채팅이지만 자신의 상처들과 상황을 유일하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괴롭힘과 왕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쿠노라는 여자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쿠노는 호시노가 짝사랑하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유이치도 쿠노를 짝사랑하고 있고요. 공부도 1등, 뭐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1등, 그리고 무엇보다 드뷔시를 사랑하고 그의 어려운 곡들을 완벽하게 칠 줄 아는 그런 아이였어요.
예쁜 얼굴에 큰 키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아이라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같은 반 여아구들한테 굉장히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합창대회가 있는데 여자아이들은 쿠노를 보이콧하게 돼요. 쿠노 대신에 또 다른 아이가 건반을 잡게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리를 강요받았는데 얘가 뭐 제대로 치겠습니까? 뭐 부담돼가지고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난항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반장이 선생님한테 이거를 이야기를 하지만 선생님은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아유, 되게 무력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카펠라로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합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요. 근데 이 아카펠라로 편곡을 해준 게 쿠노임을 여자 왕따 주동자가 알게 되고 이에 어마어마한 보복을 하게 됩니다. 호시노한테 쿠노를 손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결국 쿠노에 대한 폭력을 종용한 건 호시노가 되겠네요. 호시노는 유이치로 하여금 자신의 아버지의 공장이었던 폐건물로 쿠노를 불러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유이치의 아내에 끌려서 갔던 곳에서 호시노의 패거리로부터 집단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장면을 촬영까지 당하게 됩니다. 호시노는 그 범죄에 참여하진 않고 먼발치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바라보기만 해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 유이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자아이를 지옥으로 내몰고 당하는 현장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처지니까 말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충격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음 날에도 쿠노는 언제나처럼 등교를 합니다. 근데 삭발을 한 채로 등교를 합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지언정 원조교제까지 강요당하면서 그들의 지배하에 있지 않겠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쿠노는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일까요? 치다가 쿠노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오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는 결국 높은 건물에서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호시노는 릴리 슈슈의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벌판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몸부림쳐요. 한편 릴리 슈슈는 자신의 콘서트를 엽니다. 그리고 팬클럽 회원들은 각자 자신의 시그니처가 되는 자신을 대변하는 물건들을 하나씩 가지고 콘서트장에서 다들 만나기로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고민형 들고 갈게요. 저는 푸른 사과 들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유이치도 콘서트장에 갑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릴리 슈슈의 팬들은 나사가 빠져있고 릴리가 말한 에테르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언행들과 행색들을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 유이치가 호시노를 만나요. 호시노는 유이치의 티켓을 뺏고 콜라를 사오도록 시키고는 푸른 사과를 줍니다. 누가 아는 척하면 그거 주라고 말하고는 군중들 앞으로 사라져요. 이때 유이치가 엄청나게 낙담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콘서트 전날 팬클럽 채팅에서 자신의 표식으로 푸른 사과를 들고 나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바로 푸른 고양이 호시노였던 거죠. 자신을 유일하게 이해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준 사람이 알고 보니 그 모든 상처와 상실을 안겨준 호시노임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기댈 곳이 없음을 느끼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심정을 갖게 돼요. 심지어 호시노는 유이치의 티켓을 구겨서 찾지 못하도록 군중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제 유이치에게 모든 빛이 꺼졌습니다. 안표라도 구해보기 위해서 공연장 앞을 끊임없이 서성이지만 결국 밥을 찾지 못하고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밀려 나올 때까지 그냥 우두커니 서서 거기에 기다려요. 그 밀려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호시노가 보입니다. 자신이 준 사과를 보고 아무도 말 안 걸었냐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는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이때 유이치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칩니다. 저기 릴리가 있다, 저기 릴리가 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유이치의 앞뒤로 둘러싸게 되고 릴리의 행방을 찾게 돼요. 호시노도 그 군중 속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혼잡한 군중 가운데 유이치는 챙겨온 칼로 호시노의 뒤를 찌릅니다. 그리고는 사라져요. 호시노는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릴리 슈슈의 팬클럽 채팅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우리의 릴리가 불길한 소녀라는 불명예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유이치도 그 사건 이후에 죽고자 마음을 먹습니다만 결국엔 살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성적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담임과의 상담 이후에 담임은 유이치한테 시켜서 드뷔시의 곡을 연주하고 있는 쿠노에게 이제 집으로 가도 좋다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드뷔시의 선율을 연주해 나가는 쿠노의 몇 발짝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으로 영화가 마칩니다. 잘 들으셨나요? 제가 좀 세세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도 많이 빠뜨린 것 같아서 조금 찜찜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대본을 엄청 상세하게 적었어요. 원래는 키워드 몇 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문장 이런 것들만 적어놓고 엄청 프리스타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되게 세세하게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본을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대한 이야기, 음악, 주제, 그리고 캐릭터 특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제목에도 들어가 있지만 릴리 슈슈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자 매개체입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다른 어딘가에 자신의 기대라든지 지친 어깨를 걸쳐두고자 하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은 팬클럽 채팅에서 서로의 마음을 치유해주기도 공감해주기도 하면서 그들만의 에테르를 키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갑니다. 여기서 에테르란 건 어느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그들만의 정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이치가 릴리 슈슈의 앨범을 훔치다 걸렸을 때 거기 점원이 야 너 그런 행동을 하면 에테르가 오염된다고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에테르라는 건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순수한 이상향, 정수 이런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 채 그 이상향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만 마지막에 그들이 직시한 현실들은 너무 가혹하기 짝이 없어요. 유이치는 정말 힘든 수준의 폭력과 갈취를 당하게 되고 치에다는 원조 교제와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호시노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망해버린 집안, 그리고 따돌림.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에테르라는 건 허상이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나오고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가능한 가장 아프고 지저분한 방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청소년기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국한시킬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모든 나이대와 세대를 통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우리 뒤통수를 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겨내게 해주는 무언가에 우리가 기대를 걸기도 하고 또 굉장히 지친 마음을 걸쳐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무언가도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봐요. 그에 대한 대답을 이와야 슌지 자신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끊임없이 찾고 마주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잔혹한 음악 영화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드뷔시는 몽환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의 곡을 만든 사람이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드뷔시의 음악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고 그 선율이 굉장히 슬프게 들립니다. 뭔가 갈 곳 없는 영혼이 고개를 떨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고요. 정말 그런 징그러운 장면 하나 없이 너무 잔인한 스토리에 배경음악은 또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굉장히 아프게 들려요, 이 음악이. 지금도 뭔가 이 영화를 떠올리면 뿌연 잔상들이 음악 위로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라베스크 1번 그리고 달빛, 이건 제가 진짜 요새 많이 듣는 음악 중 하나가 됐어요. 영상 자체는 뭐랄까요, 검정색이 많이 뜬 느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검정색, 완전 검정색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희끄무레한 어두운 회색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밝은 광원 같은 경우에도 하이라이트가 너무 떠서 하늘이라든지 밝은 부분의 디테일들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요런 영상들 말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영상들인데 찍고 나니까 릴리 슈슈의 느낌과도 비슷한 샷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키나와 여행 장면은 실제 예전 캠코더로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현장감이 있도록 배우들한테 캠코더를 이용하는 것을 연습시켰다고 해요. 색보정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욱 아련하고 아픈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싫지 않게 받아들여져요. 보통 영화에서 보면 색보정을 하고 주조색 그리고 배경색을 잡고 나면은 얼굴색이 배경에 너무 묻어가지 않도록 따로 색보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얼굴에 묻은 색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 이 영화라서 그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자체가 청소년들의 미숙함이라든가 아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드러낸 느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네요. 일본 영화만의 감성이다 또는 이와야 슌지만의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릴리 슈슈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가수이고요. 릴리 슈슈와 그녀의 음악 그리고 에테르에 기대는 사람들은 모두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호시노한테 릴리 슈슈를 처음 알려준 사람은 쿠노였어요. 호시노가 왕따와 괴롭힘으로 인해서 전학을 갈 때 쿠노가 아무 말 없이 릴리 슈슈의 CD를 호시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학교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여전히 호시노는 그 기억을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팬클럽 채팅에서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했었어요.
유이치 자신을 살게 해준 파란 고양이는 알고 보니 자신을 죽음 직전까지 괴롭히는 호시노였고, 호시노는 힘들어하는 필리어에게 유일하게 살 이유를 만들어주고 공감과 이해를 베풀어줬습니다만, 그 필리어는 유이치였고 결국 유이치에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치다는 릴리 슈슈의 음악을 듣고 기댈 곳을 찾아봅니다. 친구가 됐고 또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지만, 자신을 감시하는 인물이었던 유이치, 그리고 호시노는 유이치에게, 유이치는 치다에게 릴리 슈슈를 알려주게 돼요. 이들 모두 릴리 슈슈와 에테르, 그리고 현실에 대한 도피를 하지만 쿠노는 달라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떤 것을 기대고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릴리 슈슈의 음악이 아니라 드뷔시를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결국 호시노, 치다 그 둘은 죽었고 유이치는 살기로 결정하고 쿠노의 곁에 섭니다. 아마 유이치는 더 이상 릴리 슈슈의 음악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쿠노는 그 모진 수모를 다 겪었지만 현실을 마주하고 싸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피아노를 치고 현실과 싸우고 묵묵히 이겨내고자 하는 인물이에요. 디테일하게는 원조 교제를 당하지 않고자 머리까지 스스로 삭발까지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책 원작에서는 치다가 아닌 쿠노가 자살을 하는 걸로 내용이 전개돼요. 근데 이건 릴리 슈슈와 현실 사이에서 캐릭터성을 위해서 조금 이야기를 튼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쿠노가 죽는다면 이 영화에 관통되는 주제가 흐려지니까 그렇게 수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작에서 그 대학생도 차에 치여서 죽는 게 아니라 동갈치에 찔려서 심장이 관통당해서 죽는데, 아마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약간의 의문이지만 호시노가 쿠노에게 자신의 패거리로 하여금 왜 강간까지 종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갈 때까지 가버린 감정이라든가 비행행각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건가 싶었는데, 솔직히 너무 극단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영화에서 어른들은 거의 철저히 배제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전혀 없고 쿠노한테 바라고 기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쿠노가 이지메를 당하는 그것은 방관할 뿐이고 신경도 안 씁니다. 유이치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저 관심 있는 거라고 성적이 너무 내려갔다, 이런 것들 뿐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능력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고, 사실상 이 영화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존재감이라든가 영향력을 매우 낮게 설정했다고 봐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나 전개는 진짜 충격 그 자체인데, 배우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리얼하진 않아요. 특히 호시노는 진짜 천하의 쌍놈인데 뭔가 어설퍼 보이고 좀 착해 보이고요. 이노부시라는 아이가 양아치 행세하고 그럴 때 그놈에게 폭력을 휘두를 때 그 모습도 참 정말 어설픕니다. 포스터 때문에 설레는 청춘물, 파릇파릇한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진짜 깜빡 속으셨을 것 같은데, 이야기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면 더욱 아프고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은 처음 봤던 감상이나 이미지가 훼손될까봐 자주 보지 않는 영화예요. 아직도 이 영화를 생각하면 뿌연 화면이 떠오릅니다. 제 머릿속에 드뷔시의 음악에 그런 선율들과 함께 살아있는 영화고, 몽환적이고 희끄무리한 그 이미지를 너무 선명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뷔시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 영화가 떠오를 것 같고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람하실 분들은 한번 보시고 후기 댓글로 작성해 주시고,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느꼈다,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정신을 아프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으로 대체하고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너무 잔인하고 아픈 영화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아름답게 연상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악 때문인 것 같긴 해요. 드뷔시라든가 릴리 슈슈의 음악들이 너무나도 잘 구현되어 있고, 그래서 또 나쁜 이미지로 남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빠르게 엄청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하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다 해볼 거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